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증권에서 자산 배분을 담당하고 있는 황지현 연구원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균형점을 찾자입니다. 내년 경기 전망은 원활한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지 아니면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발표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분석, 회복인가 둔화인가, 두 번째 자산군 전망 및 리뷰, 세 번째 포트폴리오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산 배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 프로세스는 매크로 분석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국면에 가장 적합한 자산군을 설정하고, 그리고 각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내의 비중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크로 시황 리뷰입니다. 작년 코로나19는 과거 경험했던 위기들과 비교해서 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극복의 시작점과 경기 회복의 도입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의 그림을 보시면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2021년은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 국면에 여러 변수들이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델타 변이의 발생입니다. 델타 변이의 발생은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위기감을 증폭시켰고요. 또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지표로 보는 근원 PCE 지수가 급등하고,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혼조세를 띠면서 여러 불확실성인 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 부채 한도 상향, 그리고 헝다에 그룹의 채무 불이행 이슈,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여 통화 정책 정상화를 위한 중앙은행들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의 전망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2022년의 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경우, 그리고 불안정화될 경우,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경우입니다. 경기 회복 국면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경우 경기 회복 국면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것이고, 점진적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식 시장들이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상황에서는 주식과 리츠 주식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화할 경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화되고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전통자산이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게 되며,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해지할 수 있는 물가채나 원자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내년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시장 상황을 팔로우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군별 전망 및 리뷰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시장입니다. 2021년 주식시장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디커플링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최근 높은 백신 접종률과 GDP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조정 장세로 보여집니다. 내년 주식시장 전망은 견고한 경제력을 보유한 선진국들과 최근 여러 악재들로 지수들이 많이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채권 시장 리뷰입니다. 채권 시장은 1분기 상당히 부진했으나 2, 3분기 들어서 만회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 회복 기대감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하이힐드 채권이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하고 있고 금리 인상 압박으로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2020년 채권 시장도 쉽지 않을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리츠 시장 리뷰입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으로 원자재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가격이 폭락한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반등하고 있고 최근 그린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관련된 원자재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내년 원자재 시장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츠의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2.5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 정책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크는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고 펀드나 기금에서 사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릴 포트폴리오는 단일 자산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식, 채권, 대체 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벤치마크 역시 주식, 채권, 대체 투자가 혼합된 혼합형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벤치마크는 각 자산군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를 사용하였는데요. 주식의 경우 미국 지상의 대표 지수인 S&P 지수를 사용하였고 채권은 미 국채 시장의 대표 지수인 국채 지수, 그리고 원자재의 경우 대표 지수인 CRB 지수, 리츠의 경우 MSCI의 리츠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에서 설정한 벤치마크 모형을 2006년부터 현재 시간까지 백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대략 16년의 기간 동안 벤치마크는 세계의 선진국 지수인 ACWI 지수를 누적으로 약 36%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었고요. 연평균으로 보면은 대략 1% 정도의 초과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는 MDD 지수도 단일 지수에 비해 BM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자산군 상관관계도 비교적 치우치지 않게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시황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 채권, 대체 투자가 벤치마크와 동일하게 50, 30, 20%의 비중을 유지하였고 자산군별로 보면 견고한 경제 성장과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는 유럽 주식을 일부 편입하였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변동성도 확대된 시장 상황이라 중장기 채권의 비중을 낮추고 안정적인 단기채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경기 회복에 좋은 하이힐드 채권을 소폭 편입하였고 대체 투자인 원자재와 리츠의 경우에는 벤치마크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한 포트폴리오를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2021년 제안한 포트폴리오는 BM 대비 약 13bp를 초과하는 성과를 냈고 트래킹 에러는 1% 정도로 벤치마크를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내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장기채의 비중을 줄이고 하이힐드 채권을 편입한 것으로 성과를 내었으나 유럽 주식들이 2분기 이후 여러 악재들을 맞이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내년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대체 투자의 비중은 50, 25, 25로 설정하였고요. 이는 벤치마크랑 비교해서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산군별로 보면 중국 주식을 일부 편입하였는데요.
최근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이슈를 포함한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국은 G2 국가로서 정책적 지원과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 현재 저평가 구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중국 주식을 일부 편입하였고요. 국채 시장의 경우 내년에는 금리 상승 압박이 강할 것이고 최근 시장을 봐도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 중장기채를 유니버스에서 제외하였고요. 그리고 대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물가채를 일부 편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는 에너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당분 향후에도 유지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원자재의 비중을 소폭 확대하였고요. 리츠 시장의 경우 금리 인상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대규모 지원이 예상되고 있어 역시 비중을 소폭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